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일 정석입니다. 오늘 장 후반에 동쇼커건의 좀 출렁거림이 일시적이었습니다. 허수였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본장 정도의 수준에서 양시장 1%대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분석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정수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00선 조금 넘어갈라 쳐니까 또 악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엔 박스에 다시 한번 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수의 이 상단 목표치를 우리가 한 100포인트 단위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면서 전 그런 판단을 좀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지수 목표치는 이제 2,590에서 좀 다운을 시켜가지고 2,550. 그죠? 그 다음에 2,590. 요걸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2,440을 꼬리 기준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100포인트 단위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489잖아요. 요걸로 좀 끝났는데, 거래대금이 한 8.9조 정도 됐는데, 이 매수 거래대금보다는 매도 거래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컸어요. 물론 금리 발작이 영향을 좀 끼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조정을 좀 준 거는 이제 외인, 특히 이제 금리나 환율에 민감한 이 외인들의 포지션이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그래서 한 2,550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한 2,450.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100포인트 단위로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2,550, 여기서 100포인트 빼버리면은 2,450. 요렇게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좀 앞으로 밴드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조정이 2,489인데, 요 구간에서 자금을 이어받아야 될 섹터가 누구였었냐면은, SK 하이닉스 이 자금을 삼성전자가 받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현대차하고 기아까지가 이 자금을 받아갔었는데 이 자금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아가면서 38만 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어야 돼요. 2,500 이 언저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수출주 5인방에서 다른 종목 보지 말고 이 종목들이 좀 핵심이니까. 그죠? 근데 그 흐름이 오늘 보니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지금 21만 원 넘어가는 자리 여기서 이제 바톤 터치하고 나서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서 한 21만 원까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원 방어는 나오는데 그죠? 하이닉스처럼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전 고점의 저항을 넘어가면서 기술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기아도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누가 안 도와주냐면 배터리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종합주가 지수가 2,360에서 2,530대까지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돈을 키운 녀석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 조선주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우주항공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원전주도 괜찮았고 또 그다음에 바이오 중심주들도 괜찮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11월 달 트럼프 2.0에 해당했었을 때 그 업종이나 종목 플레이로 갈 수 있는 거지 시장을 들어올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좀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DNA가 수출주에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주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와야 나머지 주식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의 어떤 재주를 뽐낼 수가 있거든요.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가 살아나려면은 그래도 이제 기본 밑바탕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활기를 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재주도 뽐낼 거고 서로 이끌어 줄 거고
그죠? 그러려면 수출주 5인방의 역할이 좀 필요했는데 이번 구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2,500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애매하기 시작하던 이런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708포인트인데 코스닥은 730포인트를 넘어서야 됩니다. 730포인트. 그래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3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어디서 걸렸냐면 723포인트에서 이제 맞고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밴드 자체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운 상태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치사할 정도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치사할 정도로 비중 관리를 해야 돼요. 정말 디테일하게. 예,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쪽에 베팅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비중이 한 10% 있으면은 이 등락 나와봤자 이 10% 보통 비중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한 5%라도 먹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한 10% 비중을 실어서 좀 터트리는 전략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10%에서 5%라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식으로 가야 이게 길어졌었을 때 내 계좌가 나중에 늘어나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조차도 하기 싫으면은 진짜 시장이 하락할 때만 딱 비중 실었다가 한번 반등 나올 때 한번 팔고 요런 식으로 가야만 내 계좌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치사할 정도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5%든 3%든 이해되죠? 매일 하루에 공칠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550에 좀 다가섰을 때 2,550을 만약에 넘어서는 흐름, 밝게 넘어서는 흐름이 났을 때 수출주 5인방이 자금을 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나 기아 요 종목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방산 우주항공이든 조선주든 전력주든 건설기계든 바이오 제약이든 이게 랠리가 이게 확 퍼지기보다는 얘네들도 좀 상단 오면 좀 막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익 병행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선주라고 하더라도. 예, 조선주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대신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2,450을 만약에 다가와요. 종합주가지수 2,489인데 여기서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떨어져가지고 금방 오는 거. 그러면 또 요 구간, 한 2,500 넘어갔을 때 또 팔았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1억을 운용을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익션 했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았던 걸 다시 밑에서 야금야금 사는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최저점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2,450 떨어지면은 2,500 요 부근에서 팔았던 걸 한번 사고 2,400 빠지면 팔았던 걸 더 많이 사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2,500 부근 오면은 요 밑에서 샀던 거 조금 수익 실현하는 거 다 파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 2,590까지 나오면 마저 팔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장의 판세가 진짜 매도 거래 대금을 완전히 넘어선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추세를 노리고서 이제 비중 왕창 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현금이라는 것도 주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 말고 시장이 하락이나 등락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이 현금이 내가 30%를 가지고 있든 40%를 가지고 있든 50%를 가지고 있든 그 현금이 있어야지 밑에서 담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거고 치고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현금 관리를 반드시 이번 구간에는 좀 제가 제시했던 이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2,550에 다가올수록 좀 밑에서 났던 것들은 좀 일부 수익을 병행하자. 조선주라 하더라도. 나머지 뭐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단기 슈팅이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반대로 2,450과 만약 2,4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여기서 팔았던 걸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수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현재 구간의 대응 전략입니다. 네.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지수 레벨을 2450에서 2550으로 놓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전략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섹터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 가면은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챙겨두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네요. 그대로 이 순환매를 받고 있는 시장의 그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주목해보면 되는 거죠? 반도체는 이미 종목이 다 나왔어요. 반도체는 산업의 길을 연 게 누구냐면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2450 깨졌어요. 2400 다 가서 그러면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삼성 전기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삼성전자는 그냥 가격 대응하면 되는 거고 54,000원하고 6만 원, 6만 5천 원. 반도체 이미 정해진 거고 배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가 살아나야만 나머지 배터리가 의미가 있다. 얘가 돈길을 연 애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뻔해요. 현대차하고 기아. 얘네들이 뻗어야 나머지 자동차가 커지는 거죠. 수출이 정해졌잖아요. 바이오도 뻔해요. 바이오는 삼바가 길을 연 거예요.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우위는 바이오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쪽은 된다고 보고 있고 조선주는 좀 뭐 수익을 좀 일부 병행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의견이고 건설기계하고 원전주 쪽은 목표치가 좀 남았는데 몇몇 종목은 좀 이격 가열된 게 있어서 이걸 섹터로 묶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종목을 케이스바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고요. 오늘 좀 흥미로운 표현 가운데서 비중 관리를 하는데 치사할 정도로 비중 관리를 하자 얘기를 해주신 게 이 하루하루에 보통은 뭐 3분의 1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5%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도 조금씩 팔았다가 조금씩 샀다가 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가다 놓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먹고 토하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비중설면 뒤통수 때리고 신저가 나와서 손절하면 그다음에 반등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거를 투자가들한테 망가뜨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개인들이 힘들게 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계속 엇박자를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투자 주체들이. 네. 그래서 이 엇박자를 해결하려면 엇박자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치사할 정도로 비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비중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얼마 안 된 그 비중을 하지만 주식을 몇 조에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쌓여간다고 보십시오. 그럼 이걸 엇박자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주체들이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요. 시장의 그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우리가 또 세심하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지수밴드 좀 네. 잘 메모해 주세요. 예, 2450에서 2550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 상단 맞으시죠? 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